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국세와 어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세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왕조 국가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국가의 상징으로 나라의 중요 문서에 이 국세가 쓰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행하는 각종 헌법 공포문, 훈 포장증, 이런 임명장, 주요 외교문서 등에 날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국세라고 하는 것은 실무용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용 빈도도 대단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명칭도 다양하게 쓰여졌고 이를 상서원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어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묘 신실에 이렇게 모셔지는 것이다 보니까 별다른 별칭도 없었고 다만 왕실의 영속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크기도 국세보다 실제로 컸고 그 섬세함은 좀 떨어졌던 게 어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숫자 또한 국세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바로 국세의 이해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외교 문서에 이 고종 황제께서 직접 사용했었다고 하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예가 되겠고요. 이것도 미국에서 구입을 했던 국세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쓰여졌다는 것은 당시에 이 사진자료, 유리 원판의 사진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대한제국 때의 국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조선시대의 국세와 어보는 412개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39개를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국세 중에 현재 분실되어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것이 29점이나 된다고 하는데, 자, 대한제국이 국권이 침탈되고 난 뒤에 일제가 이 국세를 빼앗아가게 되는데 당시 6개의 국세를 뺏어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결국 미국 해방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아서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3개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의 국세는 이 시기에 일제강점기 때 약탈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 외에 또 대한제국 시기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국세도 현재 분실된 상태이다 보니까 총 29점의 국세가 그래서 지금 도난문화재로 등록되어서 거래되지 문화재로서 이것이 유물로서 거래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방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국세는 모두 7점이 되겠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미국 정부가 돌려주거나 미국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중에 한 예로 2014년에 오바마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 대한제국 국세 등의 인장을 이렇게 인계했던 예들을 통해서 대부분 현재는 이 국세가 미국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증거로서 들 수 있는 예가 바로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시절에 이황과 박물관이라는 것이 창경궁에 처음 세워진 이래로 지금의 창경궁에 이 박물관이 쭉 유지되어 오다가 이것이 1938년도에 덕수궁 이 석조돈으로 이게 옮겨오게 되면서 그 해방 이후에도 국립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쭉 해오게 되는데
인상적인 것은 해방 이후에 주둔했었던 미군들이 결국 이 박물관의 경비를 맡고 있었고 아주 여유롭게 그들이 이 앞마당에 모여서 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되겠는데요. 당시 여기에 주둔했었던 미군들 중에 한국에 주둔하고 난 뒤에 돌아갈 때 마치 기념품처럼 이 박물관 소장품들을 가져간 예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이 부피가 작은 이 금으로 만든 것이다 보니까 이런 국세들이 도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나라가 망하다 보니 국세도 이렇게 제대로 그 국가의 영속성을 드러내는 국세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국세의 예들을 설명해 보면은 바로 이렇게 옥으로 만들어서 황제지보라고 하는 에서 쓰여졌던 예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에 의해서 반환이 된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구입을 했었던 국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준명지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국세의 예가 되겠고요. 어보라고 하는 것은 의례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의례용 어보는 왕비라든지 왕세자 빈 등 이 지위에 임명이 되고 왕의 공덕을 찬양하거나 또 그 통치를 평가할 때의 의식에 사용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묘의 신실에 신위와 함께 이렇게 모셔지게 마련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과 같은 귀금속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는 이 도장 부분이 있는 보신과 손잡이 부분에 해당되는 보뉴를 기본적인 구조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보의 크기를 조사해 보면 실제로 무게는 거의 3kg에 달하고요. 그 크기로 얘기하면은 넓이는 9.4cm, 또 그 두께는 2cm에 해당이 되고요. 이 보뉴, 그러니까 이 잡이 부분이 4.5cm에 달한다. 그러니까 도장이 새겨지는 부분보다 훨씬 높이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엑선 형광 분석기로 비파계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금의 함량이 거의 80%에 달했고요. 거기에 구리, 은 등의 합금으로 되어 있다는 걸 통해서 이것이 도장이다 보니까 그 단단함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24K 순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일부 합금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신실에 보관이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 어보만 보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옥책, 옥으로 만든 책도 함께 보관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보와 함께 옥책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왕실에서 책봉, 전호, 시호 등을 올리거나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귀하게 만들어진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대의 임금과 왕비 등에는 다 이런 어보가 제작되었고 많은 어보들이 지금까지 전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보가 이 함에 담겨져서 보관이 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옥인과 죽책과 교명 등이 함께 이렇게 보관이 되게 마련이었죠. 자, 많은 예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어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제작이 되어서 문화유산으로 정말 손색이 없는 우리의 귀중한 아주 보물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종 황제가 사용했었던 어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황제지보가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국보나 보물과 같은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왕이 즉위될 때마다 새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물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왕이 새로 즉위를 할 때는 그 전 왕인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 기간에 즉위를 하게 마련이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즐거운 행사라기보다는 대단히 슬픈 행사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 도승지가 문무백관들 앞에서 새로운 왕의 이름으로 작성된 직위교서를 낭독하고 결국 이것을 새로 이 국세가 담겨져 있는 보를 세자에게 건너주는 행사를 하고 거기에 참관했었던 이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천세라고 하례를 올리는 것으로 조선왕의 즉위가 이루어졌고 이 왕조의 영속성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왕조의 영속성을 드러냈었던 국세와 어보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